TV를 시청하다 보면 혈액순환 개선에 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는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이며 다양한 약품 광고에서도 혈액순환 개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혈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불가피하게 변화를 겪습니다. 손과 발의 저림, 다리의 부기와 무거운 느낌은 이러한 변화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종종 혈관의 탄성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것 외에도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질환,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혈관 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혈관의 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괴사로 인해 궤양이 생기고 피부가 함몰되는 등의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다리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탄성 저하의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탄력 유지는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혈관의 탄성이 저하되면 혈관이 늘어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몸은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은 혈관 벽을 지탱하고 혈관 수축을 도와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백혈구가 혈관 내벽에 부착되어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 백혈구는 염증 매개체를 분비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심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늘어진 혈관이 더욱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며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혈관 상태를 점차 악화시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한국 성인 10명 중 4명이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다리에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나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은 동맥과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몸 곳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정맥은 몸의 여러 부위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냅니다. 혈관은 탄성을 가져야 하며 이 탄성이 떨어지면 혈관이 쉽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정맥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탄성이 더욱 떨어지기 쉽습니다. 정맥의 탄성이 떨어지면 정맥이 늘어나 부풀어 오르고 이는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혈액이 정맥 내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정맥 내에 정체되면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화되어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이 판막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더욱 악화되고 부종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지정맥류의 주요 증상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판막이 약해져 혈액이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다리의 저림 붓기, 피부색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크게 혈관 확장으로 인한 혈관형 하지정맥류와 혈관 역류로 인한 하지정맥류로 구분됩니다. 혈관형 하지정맥류는 주로 여성에게서 발견되며 임신 비만 장시간 서거나 앉아 있는 직업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심한 정맥류는 종아리 부위의 부종, 피부색의 거무튀튀한 변화, 피부염 또는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의학적 시술로 제거가 가능하나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늘어져 발생하는 또 다른 흔한 질환은 치질입니다. 치질은 항문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며 음주, 변비, 설사, 잘못된 식습관, 배변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질로 인해 항문 주변에는 치액, 치열, 치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학적 시술로 일시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만 혈액순환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치질 치료에서 혈액순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에 불편감이 있는 분들 중에는
발목을 움직일 때 종아리에 당김이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아픈 다리가 다른 다리보다 부어서 둘레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은 부위를 누르면 회복되지 않고 누른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으며 다리의 색깔이 푸르거나 붉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은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된 중요한 건강 문제로 이 질환은 우리 몸의 깊은 정맥, 특히 다리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어 발생합니다. 이 혈전은 피떡이라고도 불리며 혈액이 응고되어 덩어리져 혈관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형성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며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맥의 손상으로 인한 수술, 부상, 외상 또는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맥이 손상되면 혈액이 응고되기 쉬워지며 이는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의 응고 성상 변화입니다. 암, 흡연, 비만, 당뇨병과 같은 상태는 혈액의 응고 경향을 증가시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액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또는 쉽게 응고되게 만들어 정맥 내부의 혈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맥의 혈액순환 저하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장시간의 수술이나 비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혈액이 엉키기 쉽고 이는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으로는 한쪽 다리의 부종, 다리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열감, 경련 그리고 다리의 색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혈전이 정맥을 막음으로써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해당 부위에 혈액이 쌓이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는 폐색전증입니다. 이는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는 상태로 이는 숨차고 가슴 통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성 때문에 심부정맥 혈전증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식사 중에도 혈액순환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타민 P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P는 1936년 스위스 과학자 카를 스페르리가 귤껍질에서 발견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이후 유사한 성질을 지닌 다양한 물질들이 발견되어 비타민 P로 명명되었습니다. 비타민 P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 모세혈관 강화, 혈전 생성 억제 및 출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활성산소 제거를 통한 세포 손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P가 풍부한 음식들은 다양합니다. 과일 중에서 오렌지, 레몬, 자몽, 키위, 포도, 딸기 등이 이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채소에 있어서는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고추 등이 비타민 P가 많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가 이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군에 속합니다. 콩류에서는 렌틸콩, 완두콩, 강낭콩 등이 비타민 P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비타민 P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 혈액순환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P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양을 식품을 통해 매일 섭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타민 P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록세르틴이라는 성분은 회와 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비타민 P와 유사한 효능을 지니며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트록세르틴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서 캡슐, 정제,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제품 설명서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 혈액응고 문제가 있는 사람,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P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경우 트록세르틴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간편하게 비타민 P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